자, 지금 뭐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그렇죠. 관심을 갖는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네네.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들어온 얘기가 아니, 있어요. 네 형님, 그게 나는 정상회담이 네. 이게 결렬이 된 역사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게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 정상이 만난다고 네. 했을 때 미리 다 맞춰놓고 그렇죠. 만난 거 아니에요? 신부진들이 다 사실. 하고 가서 사인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열차 타고 왔잖아요. 네. 2박 3일 동안. 60시간. 예. 예. 그렇게 아주 온갖 그 뭐랄까요, 그 언론의 이목을 끌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내륙을 관통해서 베트남에 왔단 말이죠. 네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다. 이미 다 실무진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난 봤어요. 뭐 언론에서는 뭐 정말 청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뭐 그렇죠. 종전선언이 이번에 분명히 날 것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많은 예. 이야기들이 왔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2박 3일 동안 열차를 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2박 3일 동안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다. 네. 왜냐면 열차 타고 이동하잖아요. 물론 5m마다 한 명씩 경호 인력들이 김정은 위원장 지나가는 길을 지켰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실제로 테러를 가하는 건 둘째치고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차를 타고 가면은.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차를 타고 왔다는 거는 이미 이건 다 뭔가 얘기가 끝난 상황에서 간 마무리가 것이다. 돼서 사인만 하고 올 것이다라는. 그렇죠. 예.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고 실제로 이미 그 어제만 해도 VOX 뉴스라고 여기가 조금은 좀 뭐 정통 언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백악관으로부터 굉장히 아주 신박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뽑아내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거 다 끝났구나. 뭐 이제 정전협정 맺고 또 북한하고 또 미국의 상호 연락사무소 만들어지고 네. 또 영변핵 시설 이제 철거가 되면서 폐기하고, 예. 그에 상응하는 또 보상 조치가 있고 다 얘기가 됐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엎어진 거야. 자, 이제 엎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왜 엎었을까요, 진짜? 먼저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그렇죠. 단독 회담 때는 뭐 통역만 붙는 거죠. 네. 별일 없이 네. 허허실실 좋게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다자 회담이 열려요. 네. 단독 회담 후에 다자 회담. 그러니까 확대 실무진들 참모들이 들어와서 이제 확대회의죠. 하는데 예. 여기서 깨진 거야. 음. 그래서 오찬도 안 하고 뭐 이 선언서 사인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흩어진 거지. 2시간 일찍 갔어요. 네. 일찍 끝나가지고. 예. 여기서 뭔가 사달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확대 회의를 하면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면서 누군가는 거기에 그런 거에서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볼턴. 볼턴? 볼턴. 존 볼턴. 오, 그래요? 예, 보좌관. 오. 볼턴이야, 볼턴. 볼 것도 없어, 볼턴이야. 아니 뭐 회담 갔다 오셨어요? 주님이 영감을 주셨어. 너 아까 나 설교하는 거 봤잖아. 네. 아니 왜 회의 참석하신 분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영감을 주셨다니까?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럼 주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거부를 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잘 들어봐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존 볼턴 같은 경우에 애초부터 하여간 북한과의 협상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볼턴 주장은 뭐냐면은 완전히 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도와주는 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네. 뭐 이런 구도였어요. 이게 될 수가 있나?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없앤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사실 쉽지 한마디로 않죠. 예. 저기 역대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무릎 꿇고 와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라. 그러면 도와줄게. 푼돈 좀 그렇게 안겨주지 뭐. 이 마인드라고요. 이게 대화가 되나? 절대 안 되지. 계속 사사건건 그 발목 잡고.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부터 비건이라는 사람 대북 담당 그 협상할 때 맨날 좀 가시는 분 있잖아요. 좀 그렇죠. 이렇게 약간 퉁퉁하시고. 근데 비건이라는 사람은 사실 저기 그동안은 저기 듣보였던 사람이었는데 폼페이오나 볼턴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보냈어. 네네. 그래서 여러 번 만났고 여기에 또 북측이 굉장히 호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건이라는 사람이 한국 쪽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또 소상히 북한과의 대화 내용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비건을 앞세우고 볼턴하고 폼페이오를 뒤로 뺀 것을 보면은 네. 뭔가 북한하고 실효적인 합의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실무적인 하부가 완료가 됐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비건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한 거예요. 네. 북한의 그 협상 대표가. 그것도 북한에도 그 형이 있잖아요. 그 김영철. 네. 이 형도 배제됐어. 대신에 그 김혁철이라고 스페인 대사했던 사람, 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핵기술 전문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지. 그래서 양자 간의 합의가 거의 다 끝났어요. 물론 세부적인 뭔가 이견은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뭐 진짜 어느 한 사람이 통 크게 오케이 하면은 가자. 그냥 덮어질 문제였는데 네. 그렇게 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는 이미 다 쇼부를 다 본 그런 상황이었어요. 쇼부란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뭘 그걸 사과를? 더한 얘기도 해주면서. 그럼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건은 채식주의자죠 그러면. 이게 새끼가. 김용민 씨 개그. 예. 김용민 씨 개그.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김용민 씨 개그. 내 개그였나? 예, 그렇지. 미안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났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뭐 단독 회담까지 좋았어. 근데 갑자기 좋았어. 아침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볼턴을 들여보내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볼턴이 다 야지를 놓고 판이 깨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측인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소식통이 좀 있나요? 주님이 알려주셨다니까. 얘는 정보는 주님의 권능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거 방송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끄는 거 끊어버린 거 아니죠? 예, 주님의 권능이 전파돼야 됩니다. 예. 그래. 밑도부터 다시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볼턴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야지를 놓고 요 판이 깨졌습니다. 판이 깨졌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트럼프는 볼턴을 여기에 투입을 시켰는가?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미국의 국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제 제일 사실 그 첫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은 그 트럼프 스캔들 문제, 그렇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이 코엔이라는 사람은 이제 MB로 말하자면 김백준 같은 사람입니다. 예. MB에게 김백준은 40년직이. 근데 이제 40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직이에요. 말하자면 10년 동안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뭐 온갖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뭐 누구하고 뭐 놀았는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무슨 좀 부끄러울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죠. 그런데 이제 하원 청문회 나가가지고 상원이었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하지 않아요. 좀 신뢰도는 떨어져도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예. 한마디로 트럼프는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면에서 지금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잖아요. 무력화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청문회를 개최를 한 거예요.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가지고 까불지 못하게 이제 말하자면 트럼프를 압박하려고 한 거죠. 트럼프가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몸은 베트남에 가 있는데 계속 트위터로 막 그냥 민주당을 공격하고 자기 비난하는 사람들을 막 그냥 공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좀 껴맞춰 보자면 그러니까 본인의 그 국내 이슈를 덮고자 결렬을 시켜버렸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일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북미 간의 역사적인 타결을 통해서 이 이슈로 트럼프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국면을 전환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시나리오는 다 나왔어.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국면 전환할 것이다를 다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쓰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북미 간의 합의를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국내의 우파들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비핵화로 가는 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 완전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본토에서는 민주당의 역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김정은이한테 놀아놨다고. 우리 회담 잘못했다. 놀아놨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난 볼턴이 틀림없이 트럼프한테 각하 이런 식으로 타결 짓고 합의문 들고 워싱턴 가면은 더 아마 곤란해질 겁니다. 이거 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 할 때
그 오바마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막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민주당 의원들을 약간 좀 자극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민주당만 자극했어요. 뭐 네.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다 씹어 제꼈잖아요. 폭스뉴스 빼고.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트럼프를 좋게 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CNN을 보면은 베트남 얘기가 거의 없어. 거의 완전히 이 코엔의 청문회 증언 이걸로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환장을 노리신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언론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많이 다루지도 않았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 김정은을 상대로 트럼프가 만났는데 뭐 정상들끼리 갔으면 사인한다는 거는 뭐 비단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도 그건 상식으로 여긴다고요. 그런데 딱 봤더니 트럼프가 봤을 때 어라 이거 보니까 김정은이 완전히 굴복한 게 아니네. 미국의 이익에 반하네. 그래서 그냥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퍼포먼스. 본인의 약간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트럼프가 그거 사인하고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언론들, 야당들 이쪽에다가 야 나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이 선언서 그냥 바로 찢어버릴 수 있어. 원래는 도장 찍기로 했지. 그러나 안 찍어.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게 아니니까. 오늘 그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쇼를 하긴 해야 하는데 김정은하고 이렇게 합의서 선언서 사인하는 거 그 쇼로는 이게 사실은 더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카드를 딱 내밀므로써 이 나름대로 지금 또 미국의 TV들이 이 뉴스를 또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메인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일면이 그쪽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렬됐다는 걸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트럼프 각하는 쇼 MC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야 이게 MC.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안녕하십시오. 의원님 바쁘셨어. 오늘 대목이야 대목. 대목은 아니고요. 원래 1시간 반 예정돼 있는 북미 정상회담 특집 방송이었는데 일찍 깨지는 바람에 방송사가 당황해가지고 당황하면 이걸 줄여야 되는데 2시간 반으로 늘렸어요. 오히려 늘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차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연료 원래 약속했던 그 출연료로 입금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요? 돌려드릴게요. 오늘 1시간 반 아니 1시간 반. 방송사하고 약속했던 게 1시간 반 출연료인데 2시간 반 해놓고 1시간 반 출연료를 주는 수도 있어요. 꼭 챙기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방송이 중요한 정보네. 얍삽해요. 굉장히 얍삽합니다. 야 그걸 집어내네요. 대단하네 여기. 아무튼 죄송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쇼 MC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쇼에 능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쇼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대차게 엿을 먹이고 빅엿을 먹였네요. 빅엿을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빅엿을 엄청나죠. 슈퍼 울트라 빅엿을 먹인 거예요. 박 의원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내 얘기로 충분하지 않을까? 다 들었어요 그거. 네,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뭐 근거 없는 얘기도 많이 하길래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역시 형님. 아무튼 오늘 89일째 이렇게 릴레이 단식 농성 하고 계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고맙습니다. 저도 고향 시민이고 정의당 고향을 지역 현장을 맡고 있는데. 고향을이면 여기 산왕산이 지역구세요? 병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병. 근데 뭐 사실 고향을에 계시는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 정의당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잘못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낳은 결과가 세월호 참사고 또 4대강과 같은 그런 자연 파괴고 또 뭡니까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이런 문제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이제 정권을 교체했는데 아직 나라다운 나라가 충분히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산왕산 문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시정,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시장에 의한 이 민주당 시정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14년 최성 시장 때 여기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우리 이재준 시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89일째 주민들이 농성하고 있는데 별다른 소통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나주질 않는데요. 유감스럽고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아마 시의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행정 절차가 끝난 사안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뒤집으면은 그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 이게 뭐 행정소송도 걸리고 민사소송도 걸리고 뭐 이런 등등의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고양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례가 있습니다. 2004년이든가 5년이든가요. 최성 시장이 처음 시장이 돼가지고 서울 YMCA 연수원 내에 골프 연습장을 그전 시장이 허가해 놓고 간 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200억 원짜리 행정 그 손해배상 소송을 거느니 뭐니, 물론 뒤에 이제 정치적으로 그게 무마됐습니다. 무마됐는데 그때 최성 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걸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많은 시도의원들이나 어쩌면 이재준 시장님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에 공감하고 당선이 되면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때 내가 공약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 문제를 뒤집으면 과연 우리 이 고양시에 특히 이제 선왕동 골프장 문제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되고 지방 권력도 바뀌었는데 정말 이게 나라다운 나라 시정다운 시정이냐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렇게 89일째 시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으면 당장의 문제 해결을 못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그런 성의와 노력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함께 연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역시 정치인이시네요. 네. 이 말씀이 나 정치인 맞아? 나도 좋아. 정치인이었어. 예? 네. 정치인 약간 따라 하려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정치 지망생, 정치 지망생. 정치인 지망생 아니야? 개그맨도 개그맨 지망생이 있단 말이야. 형은 지망생이지 정치인은 아니죠. 예. 근데 오늘 그 이제 북미 회담의 결렬을 보면서 든 생각이 협상의 원칙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 저는 그 어떤 협상의 원칙으로 우리가 좀 위안을 삼으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에 결렬의 핵심적인 원인은 서로 상대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가 달랐던 겁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더 많은 비핵화를 요구한 거고, 또 반대로 북한은 미국에게 더 많은 제재 완화나 관계 개선 조치를 요구한 건데 그게 서로 맞지 않았던 거고,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트남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실무 협상의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기 때문에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번 협상의 특징이 블랭크가 굉장히 큰 협상입니다. 블랭크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정상 간의 협상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하고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 협상을 할 때 2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가서 그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보통 이런 협상은 실무선에서 대체로 다 협상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정상들끼리 만나가지고 사인하고 모양새 좋게 이러고 끝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이 북미 간의 이 비핵화 내지는 제재 완화라는 협상은 누구는 정권의 성패를 걸고 누구는 체제의 운명을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선의 한계가 있고, 지도자들의 결단에, 또 이번 협상의 돌파구가 열리는 방식이 탑다운이었잖아요. 밑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북미 제네바 합의부터 94년도에 거슬러 올라가면 실무선에서 수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육자회담 통해 가지고 뭐 9.19 공동성명도 만들었고, 근데 번번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은 뭐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전략적인 나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했던 거죠. 그 돌파구를 정상들의 결단을 통해서, 즉 위에서 아래로 큰 결단을 내려놓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의 돌파구가 열렸고, 이번 이제 그 2차 협상의 성격도 많은 부분 그런 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정상들이 갖고 있는 입장의 차이가 있고 그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어설픈 그 선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찍느니 차라리 다음에 보자 이러고 헤어진 게 저는 실체가 아닐까 싶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감정적인 대립도 있었을 거고, 아까 이제 볼턴 얘기하던데 그 진단은 맞아요. 볼턴은 협상 깨러 들어간 겁니다. 주님이 주신 정보가 많네. 너 나를 너무 무시한 경향이 있어. 우리
김용민 PD가 그런 식견 정도는 있어. 아니 정보원이 형님 주님이 주셨대.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듣고 있었죠. 볼턴은 협상 깨러 들어간 거 맞고 그동안의 실무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거 맞고 왜냐하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얘기했어요. 네네네. 싱가포르 선언 이후에 완전히 굴복하라는 리비아 거지. 모델 얘기한 이후로 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한동안 공전됐습니다. 리비아 모델은 리비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카다피가 어떻게 됐어요? 제거됐어요. 그걸 얘기하면은 이건 이제 북의 체제를 전복시키겠다. 네. 힘으로 제압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 상대하고 협상을 못 하고 오늘 그 자리에 보면은 저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앉고 그다음에 원래는 3대 3인데 3대 2였잖아요. 볼턴 앞에 아무도 안 앉혔어요. 이게 이제 볼턴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었던 거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하고 볼턴은 거의 앙숙입니다. 서로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영변 말고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다. 이 패를 깠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북한이 놀라는 눈치더라. 아마 볼턴이 그 패를 깠을 겁니다. 그리고 거칠게 이제 북을 압박하는 그런 일종의 배드캅의 역할을 맡았을 거고 거기서 모르긴 몰라도 뭐 제가 그림을 유추해 보건데 북쪽에서도 벌컥했겠죠. 그 뭐 니네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러냐. 뭐 그런 어떤 그 감정적인 대립도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판이 깨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40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종일관 강조한 거는 여전히 우린 좋은 관계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이어갈 거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근데 의원님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북한 보고 미사일 실험하지 말아라. 뭐 달래는 차원의 멘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도 2018년 1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사일 실험 못해요 이제. 이게 만약에 그 미사일 실험 핵실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 미국 내부 정치를 보면 트럼프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보다 더 관심이 많았던 게 마이클 코언이라고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고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한테 위증을 교사했다. 그리고 성매매도 무마시켰다. 뭐 이런 등등의 폭로를 이틀간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미국에서는 더 큰 뉴스고 아마 트럼프가 돌아가면 상당 기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미국 내 여론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북한의 전략이 통미봉남이라 그래서 이 남한하고는 대화 안 하고 미국하고 직거래한다. 박근혜 때 그랬죠.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엔 통남봉미입니다. 혹은 이 통미용남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주문하고 때로는 의지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국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평창올림픽 이후로 쌓아올렸던 남북관계의 진전은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나운 호랑이 등에 탔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탔고 김정은도 탔고 문재인 대통령도 탔습니다. 못 내려요 여기서. 그리고 내리는 쪽이 지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 협상은 간다 하고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밤이 좀 깊어야 새벽이 오는 거고 저는 오늘 협상이 깨진 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할 사람이 아마 아베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한테 이게 좋은 건가? 내년 총선 가까이 북미 간의 극적인 협상이 타결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 내년에 오늘 울어야 될 사람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이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 아버지 부시가 이제 재선을 할 때 그 한 번 하고 말았거든요. 아버지 부시가 재선할 때 그때 그 전에 자기가 대통령일 때 아예 그때 종전 선언을 해버렸어요. 걸프전. 근데 이게 너무 일찍 한 거야. 대선 즈음에 가서 승전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거 재임 중에 그냥 선언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 대선 때는 악화된 경제 이 이슈 국내 이슈로 인해서 그냥 궁지에 몰려 가지고 아버지 부시가 또 대통령을 못 하고 클린턴한테 넘겨주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누구지? 누구요? 지금 대통령.
트럼프. 와, 뭐 지우개 있어요 머릿속에. 존나 추워서 그래 지금. 트럼프. 추우시겠어요. 자켓 하나만 입으시고.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북미 간 타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쯤 대선 즈음에 이게 타결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자기 공로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올해 10월설이 있어요. 예. 올해 10월설? 노벨상. 노벨상. 그 전에. 네. 이건 트럼프의 전략적 지연이다. 근데 아니 2월인가 1월에 첩보도 있어요. 2월인가 1월에 그 마감한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래요? 아베한테 추천해달라고 전화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 그래.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의 압력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는 거의 없나요? 일본의 눈치를 좀 봤다. 일본이 굉장히 어깃장을 놓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 그 공영방송 NHK가 어제 두 사람이 첫 조우를 하는 장면을 생중계로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정치의 극우화 경향이 일본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미국 언론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일본의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언론들, 예를 들어서 아사히나 마이니치 같은 신문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색채로 보도를 했고 우리 조중동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제 재팬 패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미 관계가 극적으로 진전되고 그리고 남북 관계 진전되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자기들만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한편으로는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베 내각이 갖고 있는 그런 극우적 성향. 특히 이제 뭐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데 그동안에 유일하게 미국이 자기들의 버팀막이었고 동북아에서 어쨌든 동맹의 파트너로서 미국을 빼면 동북아에 이제 우리가 짱 먹는다. 그렇지. 이런 게 이제 일본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그런 게 점점 더 그 자기 위상이 흔들리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본에서는 뭘 갖고 계속 여기에 매달렸냐면 그 일본 납치자 이 문제를 미국한테 대신 협상해달라.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북미 협상을 하는데 그것도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일본 납치자 문제를 미국 대통령이 가서 왜 얘기를 합니까?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미국을 상대로 미 행정부를 상대로 아베가 그 얘기를 전달하는 창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존 볼턴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겠죠? 친일파야 친일파. 존 볼턴은 친일파야. 자 의원님 그러면은 이제 서울 답방은 뭐 한정없이 미뤄지는 겁니까? 이 지금 이 국면에 서울 답방하면은 이제 아주 그 모양이 이상해요. 저는 그러니까 서울 답방은 아닐 텐데 남북 간에 또 한 번의 정상회담 내진 고위급 회담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더 커졌다.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좀 전에 통화를 했는데 또 다른 중재 역할을 요청을 했고 문 대통령한테 김정은을 만나서 결과를 자기한테 얘기해주고 설득을 좀 해달라 이 역할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재자 촉진자로서 다시 한번 이 보폭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 문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안보팀의 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과거에는 통미봉남이었지만은 지금은 통남북미 이런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중간에 이 중재자 촉진자로 넣고서 다시 한번 이 북미 간의 협상에 나서는 이 어떤 그 경로를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방남 이거는 좀 아니죠 이번에는 이건 아닌데 다른 형태의 조금은 실무적인 형태의 그런 어떤 정상회담 내지는 고위급 회담은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요.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거와 핵폐기라는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고 우리나라 역사상도 정말 유례가 없는 빅 이슈인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너무 쉽게만 생각한 것은 아닌가? 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게 안 될 거다. 이렇게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면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부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나서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지지가 굉장히 높았고 그 여론의 지지가 높았던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의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여기까지 못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이게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혹은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또 남북 관계 개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어떤
이 평화안보 질서가 만들어진다. 네. 만들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물론 비핵화라는 게 간단치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비핵화 개념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때문에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여기에 정권의 운명 정도가 아니고 체제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체제를 크게 전환하는 이 지렛대로서 사실은 핵을 개발했고 그리고 그 핵을 지렛대로 지금 세계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간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이 맨날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비핵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해도 못 믿겠다 이럴 거예요. 틀림없어. 보나마나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완전한 핵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얘들 얘기는 반대로 들어야 되고. 아 그래요. 새로운 단어인데요. 완전한 핵화. 완전한 핵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트럼프의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진짜 꼬일 만큼 꼬였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좀 안 됐을 때 정말 그 거의 뭐 멘붕이 왔었어요. 오늘 저녁에 KBS 1라디오에 그 김홍걸 의장하고 문영금 선생이라고 문익환 목사님 따님 두 분 모셔가지고 그래도 이 한반도의 남북한의 그 철벽을 허무는데 기여하신 그 두 분의 자제분이 그 유업을 이어서 지금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당 방식으로 딱 이렇게 한번 아침마당 포맷으로 그래서 좀 도란도란 토크쇼를 하려고 했더니 네. 이 빅엿을 먹은 거야 우리가 한마디로. 예, 빅엿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밝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군요. 밝은 얘기를 하려다가 완전히 그냥 뭐 멘붕이 왔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완전한 노딜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오늘 합의한다 한들 지금 이런 험악한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트럼프로는 과연 북미 간의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돌파구가 없다. 그 구속력도 떨어지고 권위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딜이 무산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탄핵 된다고 보세요? 주님의 뜻이라고 보냐고? 트럼프. 나 불교 신자예요. 네, 불교. 부처님의 뜻을 한번 좀 가늠해 보시죠. 부처님의 뜻이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어떻게 이제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빅딜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트럼프 쪽에서. 근데 이제 트럼프보다 그 오늘 누굽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쨌든 영변 핵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요구한 건데 북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팀을 유지할 거고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해 나갈 거다. 이 얘기를 협상팀을 유지한다면 볼턴이 협상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네. 볼턴하고는 협상을 안 할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 큰 어떤 딜을 요구를 했고 북은 이제 영변을 얘기를 했고 여전히 이제 서로의 기대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나 아마 북은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66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이게 좀 허탈하겠어요. 빈엿을 먹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아니 조금 기자회견 안 해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원래 기자회견 잘 안 합니다. 그쪽 그래요? 네. 최고 존엄이 나서가지고 하는 기자회견 같은 건 잘 안 하고. 그렇지. 내일쯤 이제 조선중앙 TV가 어떤 관례적인 비난 성명을 내는지를 노동신문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좀 사이즈를 줄여서라도 합의를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두 사람의 표정에서 돌이켜보면 약간 그런 게 읽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 서두를 거 없다. 장기적으로 가자. 서두를 것이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가 몇 주 안으로 뭐 이런 표현 시한을 얘기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나한테는 1분도 아깝다. 우리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크게 요구한 거는 미국이고 이번 협상에서 뭔가 결과를 맺어야 된다라는 쪽에 있어서 절실함을 보였던 거는 북한 쪽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기대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그 대목이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언론에서 얼핏 본 바로는
협상이 깨지고 점심 안 하기로 했고 또 기자들한테 그게 알려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정상회담의 대화라는 거는 겉으로 이 협상 선언문이 나오더라도 겉으로 나온 선언문 이면에 있는 구두상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그러면은 후속 이 대화를 어떤 식으로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그거 다 발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서 사설이나 성명으로 어떤 일성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약간의 냉각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관례적 수준의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 대해서. 네. 내지는 수위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북한은 수위 조절을 보통 그 성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수위 조절을 해요. 그렇지. 누구 명의로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관례적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곧 이제 약간의 소강 국면을 거쳐서 다시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 이게 호랑이 등에 같이 탔기 때문에 혼자만 안 떨어집니다. 근데 북한 언론이 좀 이례적으로 이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이제 많이 그게 기대감을 알렸잖아요. 기대감이 반영이 된 빙엿을 먹은 게 그거라니까. 근데 내일 이제 그 북한 언론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좀 우리는 굉장히 좀 회의를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비판을 거기는 할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매체는 절대 존엄은 무오류. 그러니까요. 무오류.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빙엿을 먹은 것도 무오류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골머리를 알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비, 보안 이렇게 유지했었다고요. 아예 논평을 언급하지 않는다든지. 자, 근데 이제 아마 내일 저는 노동신문이 마이클 코언을 비난하지 않을까. 맹비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하이 개그를 아무도 웃질 않네. 나 살짝 웃었어요. 그게 개그가 아닌 거야 그러면. 엘리트 개그에 너무 물들어 계세요 지금. 개그에 공감대가 없습니다. 많이 빠졌네. 요거 하나 웃겨요. 뭐냐면은 웃기다고 한 거 치고 한 번도 웃긴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KBS 1라디오에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때마침 트럼프가 에어포스원 타고 이제 베트남을 이륙하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문자를 보냈는데 저 비행기에 조연아를 태웠어야 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회양하게. 요거 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요. 이거 너무 보람됩니다. 보람찼어요. 주님이 주신 영감입니다. 미국식 개그인데 에어포스원이라. 자, 이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뭐 이런 난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잖아요.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결국에는 저는 오늘도 제가 어디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상승할 때 이렇게 바로 아주 곧게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상승세로 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당장의 상황이 좀 힘들어도 낙관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낙관하지 말라고요? 비관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라고요? 비건을 대표로 해서 비관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한반도 평화의 내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스포츠도 역전승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 북미 간의 이 핵협상의 역사를 보면 94년도에 제네바 합의 결국에는 이거 깨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육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도 이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9.19 공동성명 성명이 나오기 전까지 협상이 몇 번이 깨졌습니다. 심지어 협상장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두 협상은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모멘텀이 됐던 두 번의 협상은 정상들이 나선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무상에서 이루어진 물론 정상들의 의지는 실려 있지만 전면에 나선 협상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전면에 나섰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깰래야 깰 수가 없는 협상이 저는 돼버렸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진통을 좀 겪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를 맺을 거고 그 결과는 오늘도 트럼프 문 대통령 간의 그런 통화에서 확인됐듯이 여전히 트럼프는 협상의 의지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때문에 오늘 물론 약간 실망스러운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그렇죠. 굉장히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도장 못 찍고 나오니까 다소는 좀 분위기가 다운된 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이 협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근본적인 그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결코 비관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 의원님한테 좀 낭보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3.1절 특별 사면의 대상자가 되셨어요. 예전에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 때 상황실장 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때 빅엿을 먹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무슨 판결을 받으신 거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네. 2008년에 수배되고 구속돼서 재판은 2018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간 집행유예 기간이 올해 1월 11일 날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시를 기해서 자정을 기해서 복권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그때 그 광우병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당장은 좋네요. 좀 고생스러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산왕산을 지키고 우리 고향의 환경을 지킨다면은 네네. 또한 이런 고초가 훗날에 우리 지역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내고 용기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고 김영 씨 싶습니다. 오늘 뭐 축하할 일도 있는데 여기 회식하시죠 소고기로. 여기. 소고기로? 네, 미국산 소고기가 있어요. 뒤쪽에 있는데 유명한 데 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이런 거 왜 웃어주죠? 하나도 안 웃긴데. 이게 엘리트 개그예요. 엘리트 개그예요. 엘리트의 그냥 젖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예. 네, 황금선박 마무리하고 우리 선대인 소장님이 아직도 이제 얼굴이 얼굴이 저기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어요. 예. 아이고 엘리트 개그. 그래. 복구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나올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황금 선박 중에 황금박만 오늘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그럼 뵙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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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